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역발상 역사가 흐르는 플레이리스트 역풀 시간입니다. 김세호 PD 함께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준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단도직입적으로 쑥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사건입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순서를 약간 흐트러서 네. 1938년에 지원병령이 공포되고 그 여파로 지원병의 노래라는 영화 주제가가 만들어졌던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순서를 다시 이제 돌려서 1936년 사건과 노래입니다. 1936년. 예. 네. 그때 정말 지금 기준으로 봐도 대단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1936년에요. 예. 9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90년 전. 그러네요. 예. 네. 아,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사건이고. 구순이시죠. 어휴. 예. 하지만 한 시간에 한 번씩 바깥에 나가십니다. 담배 피우시러. 예. 그때도 이렇게 더웠을까 모르겠는데 네. 독일 베를린은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덜 더웠겠죠. 뭐 올해는 뭐 유럽 장난 아니라고. 근데 이제 예. 36년 8월에 베를린에서 이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예,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열렸다고 하는데 히틀러 치하에서. 예, 그때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마라톤, 당시 표현으로는 마라손, 네. 경주의 손기정 또 남승용 두 분이 출전을 해서 당당 1, 3위를 했던 사건. 야. 정말 이건 그야말로 조선 팔도를 뭐 열광의 도가니로 이제 빠뜨렸던 그런 그럼요. 사건이거든요. 예. 그 몬주이계 영웅 황영조. 예.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그보다 훨씬 더하죠. 그러니까요. 1위와 3위를 동시에 조선인이 세계를 제패한. 그러니까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게다가 또 우리 상황이 또 그때 상황이니만큼 일장기 달고 뛴 거 아닙니까? 좀 그런 점은 예, 아쉽긴 하지만은. 예. 그래서 당시 손기정 선수는 그야말로 뭐 셀럽이고 그야말로 한 시대의 아이콘이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체육이라는 스포츠라는 영역에서 어떤 조선의 무언가를 보여주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스포츠는 아니지만 역시 어떤 신체적인 활동과 관련이 있는 무용, 춤의 최승희와 더불어서 30년대 중후반에 손기정 하면은 저희가 이제 앞서 왜 20년대 상황에서 그 안창남, 엄복동 얘기를 했듯이 예. 30년대 상황이면은 이제 손기정, 뭐 최승희 이 정도로 이제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럼 그 당시에 어떤 신문 같은 데서 두 사람 결혼시키자 요런 그런 건 없었을까요 혹시? 최승희는 결혼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 뭐 큰 문제겠습니까 그게? 근데 두 사람이 나란히 이렇게 아마 신문의 좌담회인가 이런 잡지에 좌담회인가 이런 데서 이제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나란히 등장한 그런 사진도 실제로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 손기정은 뭐 최승희 씨한테 뭐 이런저런 뭐 덕담을 건네고 최승희는 손기정 씨한테 뭐 이런저런 덕담을 건네고 막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하튼 이 베를린 올림픽을 통해서 당시 어쨌든 식민지 치하에 일반 대중들도 평상시에 뭐 독립이니 뭐 이런 걸 생각 안 턴 사람들한테도 뭔가 조선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해준 계기가 되기도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하기 전에 사실은 제가 이제 잘못 알고 있으니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혜성같이 손기정 선수가 나타난 줄 알았어요. 원래 잘 뛰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세계 신기록도 깨고 예. 그런 한 세계 신기록도 한 5분이나 단축할 정도의 기록을 갖고 있어서 당시 이제 그 마라톤을 했을 때 시차가 나잖아요. 밤 11시인가 뭐 10시에 그렇죠. 하는데 예.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들으려고 거의 철야를 했을 그렇게 겁니다. 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당시 근데 보니까 일본이 성적이 꽤 괜찮았더라고요. 36년에요. 네, 올림픽 출전해서 금메달 6개를 땄다고 하니까 일본 팀이. 네. 예. 여튼 지금 기준으로 이제 순위 이렇게 누가 또 정리해 본 걸 보니까 뭐 종합 8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근데 이게 일본 입장에선 사실 의미가 있는 기록인 게 왜냐하면은 베를린 올림픽 다음 1940년에 이제 올림픽은 4년 주기니까 열려야 되잖아요. 1940년 하계 올림픽은 도쿄로 결정이 돼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1940년 동계올림픽은 삿포로에서 열기로 또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1940년은 일본이 완전히 올림픽의 해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2차 대전 하는데 무슨 올림픽을 물론 합니까? 이제 다 무산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차기 대회를 유치한 일본에서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을 어쨌든 따냈다. 조선 사람이긴 하지만은 이건 그쵸. 굉장히 이제 명분이 그러네요. 생기는 거죠. 네. 예. 그리고 1940년은 왜 그렇게 일본이 신경을 많이 썼냐 하면은 이른바 기원 2600년 일본의 당군이라고 할 수 있는 신무천왕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연지 1940년이 딱 2600년이 되는 해다. 미리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아마 올림픽 유치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어쨌든 이 송기정의 마라톤 우승이 뭐 나름 큰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조선뿐만 아니라 이른바 그 내지에서도 영웅으로 확 떠올랐겠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여러 가지 그 뭐 파생된다고 할까요? 그런 일들이 또 있었는데 뭐 가장 유명한 게 아무래도 그 일장기 말소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한테는 그러겠죠. 예. 근데 그게 또 뭐 다 알려진 유명한 사건이긴 한데 저만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네. 그 조선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가 두 군데가 문제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선중앙일보는 진짜 그 사진에다가 뭐 이렇게 포스트잇 뭐 그 당시엔 그게 없었겠지만 그냥 종이를 하나 덧댄 것처럼 아예 하얗게 만들었는데 네. 동아일보는 가운데 그 또 빨간 동그라미가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문질러든 뿌옇게 문질러든 놓은 듯한 그런 사진을 게재를 해놨더라고요. 기회주의죠. 뭐 어쨌든 간에 아니 제가 이걸 좀 어떻게 지었을까 좀 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동아일보에서는 그 이상범이라는 화가가 예, 있어요. 예. 이제 친인명사전에도 올라와 있는 화가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신문사에서 예. 그 사파 같은 거를 그린 일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회고를 한 거를 이제 민족문제에서 민족사랑에서 이제 찾아서 봤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이 사람이 2층 편집실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사진 한 장을 사환이 들고 와서 이거를 좀 태극기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나 봐요. 조선중앙일보에서. 아니요 동아일보. 동아일보 때. 동아일보에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사진을 놓고 그 위에다가 일장기 위에다 흰 물감으로 이게 물감으로 이렇게 칠했다. 네. 그리고 칠한 걸 가지고 이제 그 동판부를 가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찍었다라고 자기가 이렇게 증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물감을 흰 물감으로 지은 것 같아요. 만약에 태극기로 바꿨으면 와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겠죠.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뭐 자기 PCR이니까 네. 아니 근데 그 이해할 수 있겠죠. 뭐. 흰 페인트로 했다는 이상범이라는 분 네. 친일인명사전에 올라간 사람이라면서요. 네. 여태까지는 이제 늘 이렇게 화가로서 하는데 이후에 이제 40년대 이후에 예. 변절을 했고 근데 예. 꽤 유명하더라고.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홍준 지금 이제 문화재청하고 지금 예. 중앙박물관 관장인가 예. 이 사람을 얘기하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궁금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찾아봤더니 유홍준 왈 20세기의 우리 미술을 대표 선수를 두 사람을 꼽으라면 한국화에서는 이상범, 예. 서양화 쪽에서는 박승우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극찬을 했더라고요 유홍준이. 뭐 청전하면 유명하죠 사실. 네, 네. 예. 호가 청전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파생된 것은 뭐 일장기 말소 사건도 있었지만은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사건과 어쨌든 노래로 가야 되니까 역사가 흐르는 플레이리스트. 그러니까요. 예, 들을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천만다행으로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도 이제 선정이 된 건데 보도를 보면은 정말 우승 직후부터 일단은 송기정과 남승용 두 선수의 그 음성을 네.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이거를 음반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방침이 있다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8월 중순부터 이미.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도 이제 송기정에 대한 후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동아일보가 일단 제일 먼저 나섭니다. 사설을 통해서 노래를 만듭시다. 그리고 가사 공모를 해요. 네. 상금 50원. 9월 10일까지 가사를 모집합니다.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일장기 말소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동아일보가 무기정관을 당해버리잖아요. 네. 그때가 8월 27일인가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노래 공모는 없던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무산이 돼버린 거죠. 대신 이제 음반 회사들에서 좀 움직여서 노래가 두 곡이 나옵니다. 네. 하나는 그 태평 레코드라는 곳에서 마라손 왕이라는 노래를 만들고요. 그때는 이제 마라톤을 마라손이라고 표기를 했군요. 했죠. 예. 아 근데 손씨기 때문에 손기정 선생이니까 마라손 이거 괜찮네요. 마라손 기정. 그러니까요. 네? 마라. 네. 네. 그래서 마라손 그 왕이라는 예. 노래가 먼저 나왔고, 근데 이 노래는 뭐 그렇게 꽤 알려진 노래는 아니에요. 일단 가수가 그렇게 이름 있는 가수가 아니었고 또 여성 가수였고요. 그리고 제작비를 좀 덜 썼군요. 태평 레코드 자체가 마이너인가요? 마이너까지는 아는데 그래도 다른 뭐 콜롬비아 레코드, 빅타 레코드 뭐 이런 데에 비하면 조금 약간 밀리는 예. 위치이긴 했죠. 예. 그리고 노래도 들어보면은 그냥 뭐 그만해요. 예,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뒤에 그 태평 레코드에서는 10월 초에 그 마라손 왕이란 노래를 음반을 이제 임시 발매로 급하게 냈고 네. 10월 25일 좀 며칠 시차를 두고 콜롬비아 레코드에서도 마라손 재패가 마라손으로 이제 세계를 천하를 재패했다 해서 마라손 재패가라는 노래를 음반을 내게 되는 거죠. 메이저 레코드에서 나오네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유명한 가수가 불렀겠네요. 최규엽이 불렀죠. 아, 최규현 또 나옵니까? 아니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12회 하면서 최기업 노래가 한 많이 절반 나오죠. 이상은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유행가의 패왕 네, 아닙니까? 우리 가왕으로 이래때를 다룰 만한 인물이긴 합니다. 네. 마라손 재패가 최규현 노래. 예. 최기업 특집 같은 느낌이 계속 들긴 하는데. 그리고 네. 이제 그 콜롬비아 레코드 음반은 SP 음반은 앞뒤면이 있잖아요. 네. 앞에 한 곡 뒤에 한 곡인데 마라손 재패가가 이제 한 면을 담당했으면은 나머지 한 면도 뭘 채워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좀 비슷한 걸로 가야 되지 않나요? 마라손으로? 예, 그게 바로 손기정의 육성 녹음입니다. 육성이라는 게 뭐 인터뷰 같은 걸 이렇게 하는 인터뷰는 건가요? 아니고 네.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미리 준비를 했어요. 일본 그 육상 연맹이라고 이제 마라손 이 대표팀 파견하고 하는 그 주관하는 우리로 치면 대한체육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가 그 당시에 이 손기정 녹음을 이제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그 감수 하에 이제 네. 대본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우승의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손기정입니다 하면서 그러면 그냥 원고를 보고 읽었겠네요. 아, 그렇죠. 실제 네. 그 우승의 감격 뭐 이건 가사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노래가 아니니까 뭐 대사지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 종이 쪽지를 하나 들고 마이크 앞에 서 있는 손기정의 모습이 딱 찍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마이크 앞에서 낭독을 한 거죠, 말하자면은. 3등 남승용 선생은 좀 빠졌군요. 녹음을 못 했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파일에는 그게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일단 노래 마라손 재패가는 뭐 노래니까 네. 당연히 듣는 거고 바로 그 우승의 감격도 좀 얘기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SP가 한 면은 마라손 재패가 예. 그리고 또 다른 한 면은 우승의 감격이라고 이렇게 송기정 선생이 보고 읽는 원고. 예, 예. 근데 이 우승의 감격이라는 송기정 선수의 이제 이 녹음 네. 굉장히 오히려 마라손 재패가보다 더 중요한 자료일 수도 있죠. 육성이고. 예, 그 당시에 또 그 우승한 한 두 달쯤 뒤에 녹음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관해서 좀 묘한 주장이 있어요. 어떤 묘한 예전부터 주장이요?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도 SP 음반 한 면이다 보니까 거의 전체 우승의 감격 전체 시간 분량이 한 3분 남짓 되는데 네. 거의 끝나갈 때 마지막 대목에 듣기에 따라서 하여튼 좀 묘한 대목이 있는데 네. 그걸 일각에서는 그 대목이 크게 읽어라고 들린다는 거죠. 크게 읽어? 예. 그래서 송기정 선수가 마침 그 앞 대목에서 약간 말을 끊고 네. 잠시 이제 그 여주관 좀 주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네. 한쪽에서는 옆에서 누가 끼어들어서 크게 읽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 대본에 크게 읽으라고 지문. 그렇죠. 그거를 읽은 것이다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크게 읽어라고 봐야 된다라는 내용 주장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 누가 뭐 PD 같은 사람이 옆에서 크게 읽어라고 얘기를 한 거라면 이 우승의 감격이라는 게 뭔가 조금 일제에 도움을 주고 선전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 때문에 송기정 옹이 주저하고 읽으니까 그겁니다. 예. 크게 읽어 이렇게 감독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래서 송기정이 마지못해 녹음을 한 것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네. 우승의 감격을 전체를 놓고 보면은
우리 일본의 국민들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천황폐하께 감사드린다 이런 것도 천황폐하까지는 안 나오지만은 예, 자꾸 이제 우리 일장기, 우리 일본 국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각에서 보면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들인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송기정 선수가 직접 쓴 원고가 아니라 예. 일본 그 육상 그 연맹에서 읽으라고 시킨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뭐라고 하긴 좀 어렵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예. 문제는 크게 읽어는 제가 보기에는 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들린다는 말씀이신 저는 도저히 거죠? 그렇게 들을 수가 없고요. 네. 이제 그렇게 들린다는 쪽에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원을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들어보면은 사실 처음 들으면은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읽어로. 예,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그렇게 주장을 하는 쪽에서 제시한 음원을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시면은 네. 실제로 그렇게 들리는지 아닌지는 각자의 판단의 몫이겠지만은 일단 한번 듣고 또 얘기를 해보시죠. 예. 승리를 뚫고 내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전 우리 일본 국민의 승리라고 하겠다. 이 승리야말로 내 개인의 달림보다도 크게 읽어로 들리는데요. 약간 옆에서 누가 크게 읽어 이렇게 한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신 걸로 하면은 예. 진짜 그렇게 또 크게 읽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예.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방금 들으신 녹음이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아, 그렇죠. SP 음반을 축음기에다 걸고 그걸 또 앞에서 마이크로 대고 녹음을 소리를 땄고 예. 그걸 또 잡음을 지운다고 이거를 밀어버린 네. 거예요. 잡음 제거를 많이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온전한 소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깨끗한 소리가 있거든요. 깨끗한 소리가요? 이 우승의 감격 이 음반은 일본 콜롬비아 레코드 일본 본사에 예. 원반이 보관돼 있습니다. 어. 그 원반 녹음이 있거든요. 어. 같은 대목을 이제 그 원반 녹음으로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전 우리 일본 국민의 승리라고 하게이다. 이 승리야말로 내 개인의 달림 힘보다도 우리나라 동포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의 결정인 줄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읽어 이 부분이 아예 없는데요? 그렇게 안 들리는 거지. 아니 아까 맨 처음에 들었던 거랑 같은 부분인가요? 예, 똑같은 부분. 똑같은 부분이에요? 네. 그냥 좀 많이 더듬거리시는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당연히 이제 그 아까 대본지도 남아 있거든요. 자료가 다. 대본지에는 당연히 크게 읽어 같은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네. 실제 또 깨끗한 음원 방금 들으신 걸로 들어봐도 그렇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 애초에 들었던 거엔 크게 읽어가 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잡음인가요, 그냥? 그러니까 소리가 뭉개지니까 예. 음반 상태도 안 좋고 녹음도 제대로 안 한 거고 거기다 또 잡음 제거를 많이 깎아버렸기 때문에 소리가 이제 왜곡이 된 거죠. 야, 근데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들렸던 겁니다. 절묘하게. 예. 그래서 이거는 마치 그 바이든 날리면 뭐 이런 유사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럼 크게 읽어라는 소리가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쪽은 송기정 선생을 조금 더 좀 미화하고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이 우승의 감격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송기정의 본심은 아니었겠지만은 네. 그렇게 이제 좀 문제로 느껴질 만한 그런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송기정도 뭐 친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어를 하는 차원에서 아니다 크게 읽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펴는 건데 뭐 그 심정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은 네.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 그렇죠. 80년대 그 많은 권투 선수들 이기고 나면 이제 전두환 대통령 각하를 얼마나 많이 외쳤는데 예.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제 노래로 또 돌아온다면은 오늘 준비한 노래 들어야 하는 마라손 재패가에 관해서도 한 10여 년 전부터 또 이상한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요? 이 마라손 재패가는 일단 음반도 그렇고 가사지에도 그렇고 작사 작곡자가 문예부 작사 고관유의 작곡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문예부 작사. 예, 문예부라는 거는 콜롬비아 레코드 문예부라는 얘기고요. 문시성을 갖고 있는 예부라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전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콜롬비아 레코드 경성 지점의 문예부인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작사 표기가 돼 있고 작곡자는 당연히 이제 고관유이 네 글자니까 일본 작곡가입니다. 고세키 유지. 예,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아, 고세키가 유명합니까? 예, 고세키 유지는 일본에서 특히 군가를 많이 만든 작곡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종전 일본 기준으로 좀 구설도 좀 있긴 했어요. 어떤 구설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많이 만들었는데 전범? 뭐 전범까지는 아닌데 좀 그런 식의 소리가 좀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이 노래 이 마라톤 재패가 그러면은 고세키 유지가 이제 송기정의 마라톤 우승을 위해서 만든 곡이냐? 그건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1936년 8월 신보로 콜롬비아 일본반, 조선반, 일본반의 차이는 왜 지난 시간에도 예, 제가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본반으로 발표된 그냥 유행가예요. 아, 마라톤과 상관없이. 예, 그냥 푸른 대지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된 노래였는데 예. 그게 이제 멜로디가 좀 행진곡풍이고 약간 좀 경쾌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그냥 갖다 쓴 거 차용을 한 거죠. 근데 왜 그럼 하나 좀 만들지 왜 차용을 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좀 급하게 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송기정 선수가 이제 베를린 올림픽 8월 16일에 끝난 뒤에 바로 귀국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9월 초까지는 계속 유럽에 있었거든요. 뭐 독일에도 있다가 이태리에도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9월 초가 돼서야 배로 출발을 합니다. 네. 갈 때는 기차를 타고 갔다고 하는데 올 때는 또 배를 타고 와요. 그래서 지중해 건너서 수에즈 운하 통과하고 인도 찍고 싱가포르 찍고 상해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넘게 걸려요. 아,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훨씬 빠르군요. 빠르죠. 그래서 일본 고베항에 도착했을 때는 배편 출발 이후 한 달이 넘게 걸려서 도착을 했고 예. 그다음에 기차로 갈아타고 다음 날 도쿄에 도착을 하고 도쿄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비행기를 타고 또 경성으로 서울로 갑니다. 그래도 안창남보다 낫네요. 근데 그 비행기가 1박 2일 비행기예요. 비행기가 1박 2일이라고요? 일본에서 여기 오는데요? 예. 1박을 어디서 와죠? 그러면? 저녁에 출발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예. 도쿄에서 비행기가 떠서 네. 오사카 찍고 오사카 들렀다가 한번 착륙하는군요. 예, 그다음에 후쿠오카 또 들렸다가 후쿠오카에서 잠을 잡니다. 하룻밤을 묵고 그다음에 이제 바다를 건너서 울산에 또 잠깐 내렸다가 그다음에 경성으로 와요. 그러면 연료가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만 되는 거 그런 아닐까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급유가 아니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특별 전세기는 아니니까 여객기를 타고 온 거라고 하니까 예. 여객기 노선 자체가 그래 버스가 정류장마다 쓰듯이 그랬을 수도 있고요. 예. 재밌네요. 예. 근데 이 문제의 노래 마라톤 재패가는 도쿄에 머물던 그 일주일 사이에 녹음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음반은 10월 25일에 발매가 됐는데 녹음 날짜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략 1936년 10월 11일 전후로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녹음부터 음반 발매까지 2주가 걸린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 통례로는 있기 힘든 일이에요. 너무 급하게 일을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라톤 재패가도 좀 급하게 노래를 만드느라고 기존 곡에다 곡을 가사만 그냥, 바꿨다. 예, 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문예부라고 돼 있지만은 콜롬비아 레코드 내부 문서에 보면은 이하윤이 쓴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하윤. 예, 그 시인이자 수필가이기도 했던 바로 그 이하윤. 당시 콜롬비아 레코드 문예부장이었거든요. 네. 경성지점의 문예부장. 뭐 여하튼 이렇게 다 뭐 문예부로 보든 이하윤이라고 보든 어쨌든 작사자도 확인이 됐고 작곡자도 고세키 유지가 분명한데 이게 하여튼 10여 년 전부터는 아니다. 설의식 작사 구자명 작곡이다. 이런 얘기가 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요? 모르죠. 그거는 저도 이유를.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설의식, 구자명. 설의식은 36년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지냈던 인물이거든요. 예. 근데 구자명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이름입니다. 예. 그런 얘기가 왜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마라톤 재패가를 일본 사람이 작곡했다는 거죠. 앞서 왜 이 우승의 감격에서도
크게 읽어라는 예. 무리한 주장을 한 것도 아까 그 이유가 이제 손기정을 향한 의혹 이런 것들 때문에 방어 논리로 작동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고세키 유지 일본 사람이 작곡한 마라손 제패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니 근데 명백하게 기록이 있잖아요. 하지만 상관없이 나는 예. 구자명이 작곡했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근거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 그게 뭐예요? 근데 다른 데도 아니고 손기정 기념재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서류식 구자명 이 얘기도요?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 있는 사람이냐? 서류식은 당연히 이제 실존 인물인데 네. 구자명은 36년 당시에 구자명이란 작곡가는 없습니다. 예. 사람도 없는 거네요. 예,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금까지도 그런 노래고 또 마침 올해 딱 90주년이니까 네. 이 사건과 또 이 네. 노래 관련 이야기는 한번 짚고 갈 만한 의미가 충분히 있죠. 네. 마라손 제패가. 예, 최규엽의 노래. 네.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상당히 좋은 방송입니다. 주변에 좀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튜브로 보셔야 또 음원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도가 낳은 마라손의 두 용사 우성 빛나는 즐거웁다 이날이여 기쁨으로 맞이하자 그 공적 그도다 손기정과 남성영응 찬양의 높은 소리 온 세상을 떨치노나 세계에서 뽑힌 수십 맹장 하나 둘 다 물리치니 즐거웁다 이날이여 지은 기록 창하도다 월계관 차지한 손기정과 남성영응 찬양의 높은 소리 온 세상을 떨치노나 하늘이 주신 팔다리에 굳세인 의지의 결정 즐거웁다 이날이여 노래 맞춰 춤을 추자 그 영예 길도다 손기정과 남성영응 찬양의 높은 소리 온 세상을 떨치노나